안녕하세요. 노알람 이덕준 노무사입니다. 매년 산업 현장에서 많은 사망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 정도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건설 현장의 사망재해가 많은 이유를 그동안 시공사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있다고 판단하여서 발주자도 안전보건에 관련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것이 발주자 안전보건 관리 대장 제도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설공사 시 발주자가 작성해야 될 안전보건 관리 대장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자 즉 건물주가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준공 시까지의 모든 위험성을 고려해서 공사의 계획 감독을 주도하는 문서로서 발주자 주도의 선제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입니다. 안전보건관리대장은 총 공사 금액 50억 이상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작성해야 될 문서입니다. 하나의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분리발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분리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설계, 시공자가 각각 다르다면 각각 안전보건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지만 만약에 설계, 시공자가 같다라면 통합해서 안전보건관리대장을 작성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리고 이 총 공사 금액 안에는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시가 환산액도 포함하셔야 합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 맞는 안전보건관리대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첫째, 건설공사 계획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경영의 방침과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건설공사에 노출된 위험이 뭔지 또 이에 대한 감소 대책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가 포함된 기본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데 건설공사 설계 단계입니다. 기본 안전보건 대장이 작성되었다라면 발주자는 이 기본 안전 대장을 설계자한테 제공해서 이 기본 안전 대장의 내용대로 안전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적정 공사 기간 또는 적정한 공사 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하고 그 내용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서 건설공사 시공 단계입니다. 발주자는 이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시공자한테 제공하고 이 시공자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라든지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이라든지 공사의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반영된 시공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발주자는 이 시공 안전대장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받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2에 따른 설계 안전 검토서가 작성되었다 하면은 계획 단계나 설계 단계를 거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0년 1월 16일 이후 체결한 설계 계약 공사부터 발주자가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의무가 생기며 이 작성된 안전보건대장은 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한 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심사를 의뢰받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대장에 부적절한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발주자와 고용노동부에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대장 작성 자격자료는 발주자 소속 임직원이거나 산업안전지도사나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경력자나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경력 안전보건조정자가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장애 예방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자가 작성하는 안전보건관리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발주자의 의무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비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관리대장에서 알아봤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관리감독에 조금 소홀하고 또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인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